중국에 위협당하고 일본에 농락당하는 한국은 우리들 대만과 가장 비슷한 나라 같다. 최근 대만 자유시보는 이러한 기사를 냈는데요. 현재 가장 한국과 경제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국가는 대만으로 보입니다. 대만은 반도체에서 미국의 압박을 당하며 지정학적으로도 한국처럼 긴장이 감돕니다. 하지만 대만은 오래전부터 일본의 가장 친밀한 우방이자 친구로서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대만에서 나온 각종 방송에서나 경제적인 분야에서 살펴보자면 오히려 한국을 더 잘 알게 되었으며 일본을 제껴두고 한국을 두둔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첨단 산업이 발달했지만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두 나라에서 문화를 비롯해 경제적인 면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다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만 승무원이 느끼는 한국인. 기내에는 다양한 승객이 탑승 그대로 재현되는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대만의 한 방송은 승무원들이 기내에서 승객들을 비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일본 탑승객들은 항상 정리정돈을 잘합니다 라고 말하자 대만 승무원은 이에 받아쳤는데, 이런 멘트에 대한 대만 승무원의 답변이 온라인상에서 흥미롭다는 반응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만 승무원은 한국과 일본 탑승객에 대해서 비교해 한국 누리꾼들도 관심이 있었는데요. 특히 일본에서는 황당하다, 대만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라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만 방송에서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와 한국과 일본 등 다양한 승객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선 승무원들은 국가별로 특성이 있는데 업무 강도와 여러 장단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거론이 많이 된 국가와 상상을 초월한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으로 일부 인도 승객을 꼽았습니다. 한 승무원은 자신이 경험한 인도 승객은 여러가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왔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상에서 티켓팅을 도와주는 승무원은 인도 승객의 휠체어 요구율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티켓팅하면서 많은 승객들이 휠체어를 요구하는데 이는 몸이 불편한 승객들이나 환자를 위한 것이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휠체어를 요구하며 승무원 서비스를 받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갈 수도 있고 비행기를 먼저 탑승하거나 보안 검색도 따로 통과합니다. 환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면에서 특혜가 주어지는데 그를 이용하는 것이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유독 인도 승객이 휠체어 요구 비율이 높다며 손사래를 쳤으며, 그들은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이고 휠체어를 전혀 이용할 이유가 없는데도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기내 승무원들도 일부 인도 승객들은 기내에서 비즈니스석이 비어있으면 옮겨달라고 요구하며 비상구석이나 기타 넓은 자리에 최대한 가려고 해서 진땀을 빼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인도 승객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은 돈을 지불하면 최대한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고 그러한 면을 스마트한 소비라고 여기는 문화가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업무 과다와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인도와는 다소 다른데 그들은 한국이나 일본 승무원들에게 비슷한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승무원들은 중국 관광객들은 기내에서 큰 소란은 별로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나 장거리 비행 시에 승무원 허락 없이 비어있는 자리로 이동해 그대로 들어놓는 경우가 있을 때도 있고 식사 시간조차 시트를 과도하게 뒤로 제쳐서 뒷사람들과 시비가 붙을 때도 있다고 하네요. 기내에 면세품 쓰레기 등 각종 부산물들을 그대로 남겨두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행 비행기에 탄 승무원들은 면세점에서 산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입을 모으는데요. 반면 외국 승무원들은 한국인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선 한국인들은 비행이 지연되는 것을 너무 싫어하고 성격이 매우 급한 모습이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탑승이 시작되면 칼같이 탑승해 자리를 잡고 승무원이 도와주지 않아도 짐을 알아서 적재하고 있으며 뭐든지 동작이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여서 역시 빨리빨리 문화가 있는 민족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기내식을 줄 때도 책상을 다 펴고 앉아있으며 자세한 설명은 거의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유럽, 미주 라인 등에서는 알러지를 비롯해 디카페인 요구사항 등 온갖 정보가 많아 헤아리기도 복잡한데 대부분 한국인들은 빠른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지 서빙만 빨리 해달라는 눈빛으로 쳐다본다고 합니다. 또한 사전 정보 역시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수집해 여행에 대한 대비가 철저한 모습도 보인다는데요. 실제 짐을 붙일 때도 무게를 미리 다 재와서 한국인들은 거의 무게 오버차지를 한 적이 없다고 하며 여권, 비자, 이티켓 등 세부적인 것을 모두 파일로 정리해와 업무 처리도 빨라지게 도와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일종의 완벽주의 같다면서 한국인들은 일을 잘하는 타입이라고 글을 남긴 승무원도 있었습니다. 반면 성격이 급한 만큼 기내에서 몇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단점도 있다고 합니다. 착륙 이후에 벨트 사인이 꺼지지 않았는데도 벨트를 푸는 사람이 많은 데다가 이들은 대부분 벨트를 푼 다음에 일어나서 자신의 짐을 내리려고 움직이는 모습이 많아 당황스럽다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움직일 때는 작은 충격에도 승객은 넘어져 크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금물인데
성격 급한 일부 한국 승객들로 인해서 이런 모습이 거의 매번 비행 때마다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외국 승무원들은 한국인들이 화가 난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무표정에 뭔가 화가 난 얼굴로 불만이 가득해 보인 것 같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인사를 해도 잘 받아주지도 않을 때가 많으며 서비스를 받아도 고맙다는 표현을 안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남들에게 무관심한가 싶다가도 기내 유사시에 내일처럼 나서서 도와준다고도 하네요. 긴급 환자가 발생하면 가장 빠르게 달려가고 도움을 주며 이를 해결하려는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소위 츤데레 한국인의 모습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무뚝뚝하지만 도움을 잘 주는 것으로도 유명한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인 승무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친절하고 환상적인 서비스를 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 캐나다인은 자국 비행사인 모 항공기를 타면 승무원이 너무 불친절하고 물을 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 뒤로 사라져서는 1시간 걸려도 안 오는 등 제대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한국 승무원들은 부탁한 대부분을 거의 완벽하게 수행하고 친절하다면서 사실상 기내 서비스에서 한국 승무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치켜세우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한편 일본 여행객들에 대해 한 일본인 승무원은 대부분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것으로 묘사했는데요. 한 대만 방송에 출연한 일본인 승무원은 일본 관광객이 매우 침착하고 조용하다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즈미라는 승무원은 일본 사람들이 정리정돈을 잘하고 비행기에서 내린다고 강조합니다. 남들에게 민폐를 주는 것을 싫어하다 보니 기내에서도 조용하다는 뜻인데요. 그들은 룰을 잘 따르고 시끄럽게 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여행 시 매너가 좋다는 것입니다. 실제 일본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민폐를 끼치기 싫어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교육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더욱 강조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 승무원은 갑자기 대만 사람들은 도착하면 물건을 아무렇게나 어지러 놓고 내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앞 주머니에도 쓰레기가 가득 차 있고 일본 승객과는 다른 면을 보인다면서 이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대만 사회자들도 생각해보니 대만 사람들은 담요고 뭐고 그냥 내팽겨쳐 두는 것 같다고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듣던 대만 승무원은 자신은 일본 승무원에게 반박하고 싶다며 따졌는데요. 또한 그는 한국인 승객의 장점을 동시에 언급하면서 공교롭게 비교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대만 승무원은 일본 승객들은 주변에 일본 사람만 있으면 정리를 잘하는 것은 맞다 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대만 항공기를 타고 있으면 그들도 똑같이 정리 안하고 내팽겨치고 내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처음에 일본 노선에 취항했을 때 일본 사람들은 그래도 좀 다르겠지 했는데 주변에 대만 사람들만 있으니 신경 안 쓰더라 라면서 결국에는 다들 비슷하다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승객들은 주변 일행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듣자 일본 승무원은 틀린 말은 아니라는 듯 멋쩍게 웃어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서 또 다른 대만 승무원은 반대로 한국 남성들이 짐을 올릴 때 자신을 도와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승무원들이 무거운 짐을 올리고 있는데 다가와서 도와주는 적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하이 하면서 인사를 하고 누군가 보면 한국 남자인 적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항공기 문을 닫을 때 온 힘을 다해서 문을 닫아야 해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으면 마침 한국 캐빈 크루이든 승객이든 그 누구건간에 같이 꼭 문을 닫아준다며 고맙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주고 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온 것이죠. 이는 앞서 얘기한 무뚝뚝하지만 정말 잘 도와준 한국인이 조명되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이와 같이 승무원들은 국가별로 승객을 관찰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는 모습입니다. 한국인들의 특성을 그대로 잘 나타내주는 모습에 누리꾼들도 동감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본 대신 한국을 찾는 대만 경제. 지금까지 조선업계에서는 한중일 경쟁을 비롯해 다양한 상황이 전개되긴 했습니다만 이번 일은 상당히 큰 부분이며 게다가 대만까지 관여된 사안이라 더욱 심상치 않다고 전해집니다. 아시아에서 대만은 일본의 최우방 동맹으로 여겨지며 경제적으로 밀착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지금까지의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일본 정부에서 대만 행동을 보고 크게 놀라는 것도 당연하다고 합니다. 우선 2015년 대만의 양밍 해운사는 일본의 대형 오퍼를 발주하며 해운업계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바로 대만의 양밍은 일본 최대 조선소 중 하나인 이마바리 조선소에 10척의 14,000TU급 컨선을 발주한 겁니다. 또한 대만의 다국적 글로벌 선사로 유명한 에버그린 역시 일본의 2,800TU 피더 컨테이너선을 약 10척가량 발주하면서 아시아 해운업계의 컨테이너선 강자로 일본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당시 한국 조선업계에서는 역시나 일본이 가장 한국의 해운업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랐으며 이마바리 조선사는 동시에 세계 3위 조선사로 급부상하며 조선업 생태계를 흔들어놨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중국의 컨테이너선은 대부분 중국 내에서 소화하고 있으니
남은 국가 물량을 일본과 한국이 양분해 가고 있는 와중에 왕년의 조선업 강자였던 일본의 부활이라는 말도 나왔고 대형 선박 수주로 연계될 가능성도 매우 컸습니다. 일본은 중소형 선박에서 강세를 보였지만 이러한 다량의 선박 수주로 대형 도크도 갖춘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실제 2만 톤급 이상의 컨선을 갖추기 위해 마루가메 사업소에 대형 도크를 건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2015년 당시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일본을 뛰어넘고 대형 선박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대만 선사들은 전통적으로 일본의 조선소에 오래전부터 발주를 해오던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에버그린의 경우에도 본래 항상 미쯔비시 중공업에 발주를 해오다가 미쯔비시가 철수하자 한국도 있지만 일본의 이마바리에 발주하면서 역시 일본이 중소형 컨선에는 정통하다는 평이 나왔던 거죠. 그러나 역시 대만의 이러한 결정은 단순히 실력을 뛰어넘는 일본과 대만의 보이지 않는 협력도 있었습니다. 대만에서는 일제강점시대에 대한 불만도 거의 없었으며 일본에 가장 호의적이었으며 일본에서도 대만의 출품들을 가장 최우선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 일본은 한국과 대만이 경쟁이 될 때는 대만 제품을 주로 수입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한국의 D램은 삼성과 하이닉스가 절반이 넘을 정도로 전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수출 규제가 일어나기 직전에인 2018년 당시 대만에서 약 60%의 D램을 수입하고 있었고 한국에서는 20%에 못 미치는 물량을 수입하면서 다른 나라들과는 D램 수입 비율 구조가 상이했습니다. 그나마 한국산 D램을 수입하는 것은 혹시 대만에 있을지 모를 지진 등의 리스크로 공장이 멈출지 모르니 이에 대한 위험 분산 차원이었고 거의 대부분 대만산을 가져다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를 할 때에도 본래 한국 반도체를 많이 쓰지 않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죠. 따라서 일본에서 대만 첨단 제품을 구매해 갔으니 글로벌 다국적 해운사를 거느린 대만도 응답했다는 겁니다. 확실한 물증은 없으나 일본과 같은 경제 대국이 대만산 D램 비율이 높다는 건 비정상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이에 대해서 일본과 대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제협력이 존재한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또한 그 밖에 월드컵 기간에 대만은 주로 일본을 응원하는 등 경제, 외교,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끈끈한 관계라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도 증명이 된 셈입니다. 특히 최근 TSMC 공장이 일본에 입점하면서 칩4 동맹이 코앞에 온 것도 대만 일본 라인이 견고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역시 아무리 관계가 좋더라도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긴다면 균열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 조선소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인해 일본은 마지막 희망마저 잃게 되었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우선 일본의 이마바리 조선소에서 건조된 대만 해운사의 선박이 좌초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 수에즈에서 대만 에버그린 마린이 운용하는 에버기브노의 좌초 사건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물론 그간 일본의 컨테이너선은 해상에서 두동강 나는 사건이 꽤 자주 생기면서 내구성에 의문이 생기기도 했으며 이것은 결정적으로 전세계 많은 해운사들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발주를 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여전히 대만만큼은 선박 발주가 당연히 이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한국 해운회사가 한 가지 놀라운 기질을 발휘하면서 일본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대만의 양밍해운은 최종적으로 일본 이마바리를 제쳐놓고 현대중공업에 발주할 걸로 관측됩니다. 심지어 관계자들은 이미 이마바리 조선소는 최종 후보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 업체들이 보여준 모습은 더욱더 주변국을 놀라게 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한국 회사들은 대형 도크를 일부러 비워놓는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13,000 TEU급 메가급 컨선 12척을 싹쓸이 계약을 하며 눈을 의심케 했는데요. 왜냐하면 인도일이 2026년 말까지로 도저히 불가능한 물량과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대부분 몇 년치 물량이 쌓여서 도크가 풀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말이 나왔던 것이죠. 그러나 한국조선해양은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일부러 대형 도크를 비워두고 있다가 대형 선박의 제한이 오기를 기다려 큰 계약을 진행한 것이죠. 중형급으로 큰 도크를 채우기보다는 이윤이 많은 대형 선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인플레이션 등 각종 물가 상승으로 선가는 더욱 상승해 이 전략이 맞아 들어갔으며 결국 세계 3위 선사인 CMA CGM이 가장 원하는 3년이라는 기간도 맞출 수 있었으며 이것이 메가급 컨선 12척의 수주를 받고 짧은 기간에 납기를 맞출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중소형 선박은 한국의 중형 건소사에게 양보하되 자신들은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가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대만 양밍해운의 메가급 선박 역시 한국에 최종 발주가 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선박의 트렌드는 친환경인 LNG 추진선이며 한국의 선박들은 스마트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다만
다들 한국 선박이 우수한 것은 알더라도 납기로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만 이마저도 자체적으로 해결함으로 해서 주변국을 크게 좌절시키는 상황이 지속된 모양새입니다. 업계에서는 한국 조선업계들은 이제 고부가 가치의 비싼 선박들만 골라먹기를 하는 셈이 되었다면서 어차피 저가 수주가 지속되어봤자 후판 가격 상승 등 추후 문제가 되는 경우도 계속 발생하고 마진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은 오히려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한국 컨테이너 업체들은 대형 도크를 비우며 세계적인 글로벌 선사의 오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선사들이 한국에 주문을 넣기 원하기에 애초에 차원이 다른 전략을 구사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트리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